오늘은 PSS 1-2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문을 보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PSS 1-1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게 yes, no 의문문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입니다. 네, 같은 의문문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그 내용을 이해해야 오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PSS 1-1 yes, no 의문문을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먼저 그 부분을 보고 여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고 나서 또 약간의 복습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잠깐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크게는 의문문을 보고 있어요.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의문문을 보고 있는데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뭐 그런 문장의 종류 중에서요. 의문문은 언제 쓰는 문장의 종류냐면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서 쓰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물어볼 때 이 의문문을 쓴다는 거죠. 당연히 아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의문문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 알아봤던 게 yes, no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물어보는 문장인데 의문문이니까 정보를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뭐를 물어보냐면 어떤 사실을 하나 놓고 그 사실이 맞는지 맞으면 yes로 대답하게 될 거고요. 그게 그 문장이 사실이 아니면 no라고 대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던진 질문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걸 물어볼 때 yes, no 의문문 그렇게 종류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인데 역시 의문문이니까 정보를 물어보긴 물어봐요. 정보를 물어보는 문장인데 이번에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면 생일이 언제인지 집이 어디인지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거기에 적합한 의문사를 써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잠깐 정말 짧게 말할게요.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의문문의 특징에서 일단 첫 번째 어순이 평서문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의 90%는 여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문의 특징에서 어순이 평서문하고 다르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주어 앞으로 동사가 나가는데 그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조동사하고 본동사 중에서는 비동사, 조동사와 본동사 중에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더라. 그 얘기를 굉장히 저번 시간에 길게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오늘 내용 이해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꼭 1-2를 먼저 공부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다 아는 특징이에요. 문장 부호를 마침표 안 쓰고 물음표를 쓴다는 거. 괜찮으시죠? 그래서 의문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이 의문문의 종류 중에서 둘 중에 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배워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이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할 건데 일단 먼저 의문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물어보기 위해서 쓰는 말을 의문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의문사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보면 먼저 who, 익숙하죠? 누구를 물어볼 때, 그게 누구인지를 물어볼 때 이 의문사 who를 쓰면 됩니다. 두 번째는 when, 언제인지를 물어볼 때, 우리가 지금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특정 정보가 궁금할 때 쓴다고 했는데 그 특정 정보가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싶으면 의문사 중에서 when을 쓰면 됩니다. 세 번째는 where, 어디인지가, 장소가 궁금할 때는 where라는 의문사를 쓰면 되고요. what, 많이 쓰죠. 그래서 무엇인지가 궁금할 때는 what라는 의문사를 쓰면 되고, 네 개가 더 남았어요. 어떻게, 뭐 방법이 궁금하거나 아니면 얼마나 많은 건지, 얼마나 적은 건지, 이런 얼마나 정도나 아니면 방법이 궁금할 때는 how라는 의문사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why, 익숙하죠, 역시.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유가 궁금할 때는 why라는 의문사를 쓰면 되고요. which, 이거는 사실 what과 통하는 게 있는데 어떤 거, 사람한테도 쓰긴 하지만 이거는 what하고 다른 점이라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몇 개. 그래서 무한히 많으면 what 이걸 쓰고요. 이 의문사를 쓰고 여기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골라봐라 이 정도의 느낌일 때는 which라는 의문사를 씁니다. 마지막 의문사는 whose. 본 적 있어요, 우리. 이게 누구의 해서 소유를 나타낼 때 누구의 가방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의문사 해서 이 정도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이니까 의문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떤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데 그 특정 정보 궁금한 게 뭐냐에 따라서 적합한 의문사를 골라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평서문하고 의문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저번 시간에도 봤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먼저 평서문에서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His name is Tom. 그래서 그의 이름은 톰이야.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가 궁금해요. 지금은 평서문이어서 다 있었지만 만약에 이름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His name is 그래서 얘의 이름이 뭔지가 궁금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무엇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많았던 의문사 중에서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우리는 what라는 의문사를 쓸 거고요. 그 어순도 달라져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의문문인 what is his name 이렇게 이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관건은 계속 평서문을 시작해서 의문문으로 가는 방법을 오늘 연습을 아마 정말 질리도록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할 얘기가 많으니까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일단 아까는 제가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 버렸거든요, 혼자. 그래서 평서문에 시작하면 His name is Tom 이런 문장에서 아까 이름을 물어보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고 싶으면 일단 첫 번째 단계, 세 개의 단계를 거치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딱 완성이 돼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적절한 의문사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적절한 의문사인 what 이걸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his name is what. 그래서 이거 의문문이니까 물음표 써주는 거 괜찮죠? 근데 이거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읽어보니까 his name is what 이런 거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서 아직 단계가 안 끝나서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묻고 싶은 내용을 적절한 의문사로 바꾼다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의문사는 어디 자리에 있든지 맨 앞으로. 그래서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다면 이 의문사는 맨 앞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단계를 더 거쳐볼게요. 그럼 what his name is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앞으로 와서 제법 그럴싸한 문장이 된 것 같아요. 제법 많이 들어본 그런 의문문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의문문의 어순을 지금 지키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의문문의 어순이란 우리가 저번에 진리도록 했었던 주어 앞으로 동사가 나가야 되는데 동사 중에 어떤 동사가 나갈 거냐면 조동사. 조동사가 사실 비동사 중에 조동사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진행형을 만들기 위한 아니면 수동태를 만들기 위한 비동사 그 아니면 have 동사. have는 가지다 그 뜻 일반 동사 조동사 아니고요. 그 have는 have pp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한 have라는 조동사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면 do, does, did라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가 있었어요. 그런 조동사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can, will, may, should, must 이런 모든 조동사들. 그래서 조동사가 문장에 있다. 그러면 그 조동사가 앞으로 나오면 되고요. 특이한 건 본동사 중에 비동사는 이 비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주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동사는 모든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 중에 비동사다라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문장에서는 사실 지금 비동사가 본동사로 쓰인 그 비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가면 되겠죠? 주어 앞으로. 그래서 what is his name까지 하면 이게 의문문 완성입니다.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생각보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여러분이 이거를 평서문을 시작해서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이제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교재 내용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yes나 no로 대답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What's your name? 했는데 yes.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특정 정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지금 저의 계획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어요. 그 대답도 있고요. 네, 이 의문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직접 우리가. 그래서 일곱 개니까 일곱 문장을 천천히 지금은 아까 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이 의문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7개를 다 해보려고 하는데 한 3개 정도 갔을 때 아, 나는 이제 다 알겠는데 이 4개는 정말 들으면 시간 낭비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넘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일단 이 7개를 한번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굉장히 많이 연습이 되니까 한 번만 믿고 같이 해주세요.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아까 우리 책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의문문과 대답이에요. 한번 보면 who is your English teacher? 그래서 너의 영어 선생님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Mr. Kim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평서문에서 시작해서 의문문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얘를. 그러면 한번 평서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원래는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주어진 게 My English teacher is Mr. Kim. 그래서 내 영어 선생님은 Mr. Kim이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당연히 여기를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이 사람의 영어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를 물어볼 건데, 그럼 어떤 의문사, 묻고 싶은 내용을 의문사로 우리가 쓰는 게 첫 번째 단계였으니까, 여기를 의문사로 쓸 건데,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적절한 의문사 who를 찾아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지금 너의 영어 선생님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내 영어 선생님은 미스터 킴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이쪽에서 물어볼 때는 너의 영어 선생님은 누구니? 하니까 지금 my는 your로 바꿀게요. 그래서 your English teacher is who? 여기 부분을 지금 묻고 싶었고 누군지를 묻고 싶으니까 그거에 맞는 의문사인 who를 쓴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문사는 문장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맨 앞으로 가기로. 그래서 who your English teacher is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문의 어순 여기서 보니까 아하 본동사인 비동사가 있네요. 본동사 비동사는 주어 앞으로 가기로 했죠. 그래서 who is your English teacher 여기까지 하면 완전한 문장 의문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순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who is your English teacher 이렇게 물어봤을 때 Mr. Kim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의문문을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하나 했어요. 7개 중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인데요. When did she arrive? 했을 때 at 9 o'clock 이렇게 주어진 예문인데 우리는 다시 이제 평서문을 시작해 볼게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She arrived at 9 o'clock. 그래서 그녀가 9시에 도착했어. 과거에 9시에 도착을 했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여기를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언제 도착했는지 몰라서 그녀가 언제 도착했어?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묻고 싶은 내용을 의문사로 바꿀 건데 지금 언제 도착했는지가 묻고 싶죠. 9시에 도착한 거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언제라는 거에 해당하는 의문사는 when이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바꿔서 she arrived when. 그런데 의문사는 맨 앞으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when she arrived. 거의 그럴싸하게 갖춰졌는데 의문사의 어순만 챙겨볼까요?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아까는 이제 비동사가 있었으니까 좀 쉬웠는데 이번엔 arrived라는 일반 동사가 있어요.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를 앞으로 보내야 되나 어떤 동사를 보내야 되나 일반 동사가 직접 앞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동사 중에 그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조동사인 do를 이용할 거예요. 근데 do는 형태가 do, does, did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arrived이기 때문에 우린 do, does, did 중에 과거 형태인 did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 did라는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고 주어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얘는 동사는 뒤에 남을 거지만 did라는 과거형은 가지고 갔으니까 얘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When did she arrive?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돼도 살짝 헷갈리죠. 근데 이걸 한번 해보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1학년 내용도 다 복습할 수 있고 저번 시간 했던 내용도 복습할 수 있고요. 그래서 When did she arrive? 이렇게 물어봤을 때 at 9 o'clock 이런 대답이 나오겠죠. 여기는 약간 난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2개 했어요. 세 번째 가볼게요. Where have you been so far? 그래서 너 지금까지 어디 가봤니? 라고 했는데 I have been to Mexico. 난 멕시코에 가봤어.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온 이런 문장인데 역시 의문문을 우리는 만들어 볼 거예요. 평서문 상황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I have been to Mexico so far. 나는 지금까지 멕시코에 가봤어. 이런 상황인데 물어보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겠죠. 여기 부분에. 그렇다면 묻고 싶은 내용을 의문사로 바꿀 건데 어디 간지를 모르는 거니까 어디를 물어보는 의문사인 where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I have been where so far. I가 아니죠. 물어보는 사람에서 너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볼 테니까 얘도 바뀌겠네요. You have been where so far. 이렇다면 의문사는 어디에 있든지 문장의 맨 앞으로
그래서 where you have been so far. 그래서 너 어디 갔었어? 마지막 과정이에요. 어순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어떤 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될까 해서 여기를 쓱 봤더니 have pp 현재 완료로 쓰였어요. 우리가 현재 완료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이 have는 조동사였어요. 역시 저번 시간 내용이요. 그래서 이때 이 조동사 완료 형태를 만들기 위해 썼던 have pp의 그 have는 조동사니까 조동사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where have you been so far 이렇게까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문 완성입니다. 3개 왔어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죠. 네 번째입니다. What are you watching? 에서 I'm watching the news. 이런 문장, 이런 의문문이 있는데요. 우린 역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I'm watching the news. 나는 이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물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를 보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너 뭐를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을 테니까 의문사 중에 what을 고를 거고요. 그러면 이거 물어보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you are로 바꿀게요. 그래서 you are watching what? 너 뭐를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으로. 그래서 what you are watching.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왔죠? 어순만 챙겨주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동사를 앞으로 보낼 것인가 봤더니 비동사 더하기 동사의 ing형. 이거는 진행형이었고요. 조동사 중에 비동사에서 비동사가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 더하기 ing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봤었죠. 그래서 역시 이 조동사, 진행형을 만들기 위해 쓰였던 이 비동사의 조동사 비동사를 앞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What are you watching? 이라는 의문문이 완성이 됩니다. 4개 왔어요. 반절 이상 왔어요. 거의 왔습니다. How was school today? 그래서 오늘 학교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It was good. 오늘 좋았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School was good today. 학교가 오늘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근데 이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땠는지가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땠는지 궁금하니까 의문사 중에 how를 쓸 거고요. School was how today. 일단 이렇게 바꿨다가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으로. 그래서 How school was today. 여기까지 했다가 어순을 챙겨주자 하고 봤더니 비동사. 근데 본동사인 비동사가 있네요. 본동사든 조동사든 사실 비동사가 보이면 비동사가 앞으로 가죠. 그래서 How was school today?까지 이제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2개 남았어요. Why are you running? 에서 대답은 I'm running because I need to exercise. 그래서 운동할 필요가 있어서 나 지금 뛰고 있어. 이런 건데 평서문 우리는 여기 상황에서 가봅니다. I'm running. 내가 뛰고 있는데 because I need to exercise. 내가 운동할 필요가 있어서. 근데 지금 이 묻고 싶은 사람은 이 묻는 사람은 왜 얘가 뛰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I'm running. 얘 뛰고 있는데 왜 뛰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묻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 왜 뛰는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 you are로 바꿀게요. You are running. Why? 왜 뛰는지가 궁금해요. 의문사는 맨 앞으로. 그래서 why you are running. 그 다음에 이제 어순만 챙겨주면 이 중에 뭐를 내보낼까? 비동사 더하기 ing라는 그 비동사는 진행형을 만들기 위해 쓰는 조동사 비동사였죠. 그래서 이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서 why are you running? 이라고 하면 의문문 역시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하는 건데요. 진짜 이제 꽤 익숙해졌죠. 그래서 when can we meet again?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maybe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런 내용인데 우린 역시 상황에서 시작하면 we can meet again maybe next Tuesday. 우리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쯤 만날 수 있을 거야. 근데 물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언제 만나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언제 의문사에 해당하는 거 when으로 바꿔서 we can meet again when 이렇게 했다가 의문사는 어디 있든지 맨 앞으로 그래서 when we can meet again 했다가 이제 어순을 챙겨주면 이 중에 어떤 걸 보낼까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조동사 그야말로 그냥 조동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를 앞으로 그러면 when can we meet again 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보니 정말 길고 힘들었지만 나름 약간은 익숙해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7개 정도 만들어 보면 꽤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걸 다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은 넘기면 되니까 일단은 해보자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했겠지만 좀 연습이 됐기를 바라면서 일단 해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딱 풀면 좋은데 개를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긴 한데 하나만 더 할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재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어서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지만
보통 좀 오버를 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사실 2학년 교재까지는 이 내용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넘어가서 간접 의문문 나오는 부분에서 얘가 필요해요, 결국은. 그래서 하는 김에 하자라는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한 페이지만 같이 해주세요.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평서문 중에 The accident happened yesterday. 그래서 그 사고가 어제 일어났어. 이런 이제 문장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럴 때 이제 의문문을 만드는 거, 아까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니까 아까 적절한 의문사를 써서 바꾸는 거가 1단계였죠. 그래서 묻고 싶은 내용을 의문사로 what 쓰면 되겠네요. What happened yesterday?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의문사가 이미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의문문 어순을 이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영어에서 도치라는 게 있는데 도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도치라는 건 뭐냐면 문장 평서문에서 뒤에 있던 부분이 앞으로 나가는 걸 도치라고 해요. 그 평서문에서 문장의 뒤에 있던 부분이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를 바꾸는 걸 도치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의문사가 항상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사가 앞으로 평 나가고 나니까 주어 동사를 바꾼 거예요. 그게 영어에서는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문장의 성분이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슉 날아가게 되면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꾼다.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얘는 좀 특이한 게 의문사가 원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앞으로 날아가는 게 없어서 이거를 굳이 도치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어 동사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낼 필요도 없었는데 맨 앞으로 간 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도치가 일어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어를 물어볼 때는 아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7개 많은 예를 볼 때는 다 주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어 부분을 물어볼 때는 얘를 의문사로 바꾸고 나면 맨 앞으로 의문사를 보낼 필요도 없고 그 어떤 성분이 앞으로 나간 게 아니니까 주어 동사를 바꾸는 그 도치가 일어날 필요도 없어서 그냥 그게 끝이구나. 그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what happened yesterday 이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해보면 My sister broke the window 이런 상황이에요. 내 여동생이 그 창문을 깼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누가 깼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누가 깼는지를 물어볼게요. 그럼 묻고 싶은 내용을 의문사로 해야 되니까 누구인지 물어보고 싶으니까 who라고 쓸게요. 그래서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썼는데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의문사가 이미 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게 앞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에서 그 주어 동사를 바꾸는 규칙인 도치가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답인 거예요. Who broke the window? 어떻게 생각하면 주어를 물어보는 게 제일 쉽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막 앞으로 보내고 주어 동사를 바꾸고 하는 과정이 없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주어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보어 부분을 물어보는 건지 목적어를 물어보는 건지 전치사구를 물어보는 건지 이게 헷갈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설명은 해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중에서 평서문에서 시작했을 때 그 평서문 중에 주어 부분을 물어볼 때는 그냥 거기 부분을 의문사로 바꾸면 끝이다. 그 뒤에 과정은 없어요.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오늘 설명할 내용은 다 설명했습니다. 이제 문제만 같이 풀면 돼요. 문제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그 아까 7개의 스파르타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그거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가 2개예요. 프랙티스 3하고 프랙티스 4인데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세요. 배열 문제는 그래도 괜찮죠. 그래서 일단은 생각할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들이기 때문에 의문사는 맨 앞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어순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버리자면 주어를 물어보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도치 없었던 그건 없기 때문에 의문사가 첫 번째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어 동사 순서 바꿔서 동사가 앞으로 나왔어야 됐잖아요. 그때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조동사 아니면 본동사 중에 비동사 그런 게 있다면 이제 걔를 먼저 써주고 주어를 써주고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죠. 그 순서를 크게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니? 누구 딱 눈에 띄죠. 그래서 의문사. 그러면 who가 될 거고요. 누구를 만났니?
who 그리고 만나다라는 meet 동사도 보이는데 일반 동사라면 조동사를 앞으로 보냈겠군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만났니 이거 과거잖아요. 만나다 만나니 해서 만났니 과거니까 who 다음에 이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인 do를 쓸 건데 과거니까 형태를 did를 얘가 잘 써놨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who did까지 조동사까지 썼으면 주어를 쓰고 you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meet 그다음에 나머지. 그래서 who did you meet at the restaurant 하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의문문이.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의문사 그리고 얘가 조동사 그리고 주어 그리고 진짜 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who did you meet at the restaurant 라고 하면 의문문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켈리는 오늘 왜 그렇게 바쁘니? 했을 때 왜 딱 눈에 띄죠. 그래서 의문사는 일단 눈에 띄었어요. 왜? why를 쓸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I am busy 해서 보통 이 busy라는 형용사를 쓰기 위해서는 비동사 쓰잖아요. 비동사가 보이면 비동사는 얘가 본동사이든 조동사이든 앞으로 나가는데 사실 여기서는 본동사인 거죠. I am busy처럼 쓰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why is 그리고 주어는 Kelly가 되겠죠. 그래서 why is Kelly so busy today가 되겠네요. 그래서 의문사 그리고 비동사 주어 나머지. 그래서 why is Kelly so busy today 이렇게요. 세 번째는 그가 너한테 뭐라고 말했니? 뭐라고 눈에 띄죠. 그래서 뭐니까 what라는 의문사가 일단 쓰일 거고요. 말하다라는 일반 동사니까 아까 1번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말하다라는 일반 동사 그러면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 라인을 쓸 건데 do, does, did 중에 말했니니까 과거니까 did를 잘 썼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what did 그 다음에 주어 he 그 다음에 진짜 동사 원형 say to you로 쓰면 되겠죠. What did it say to you? 그래서 그 순서가 지금 다 잘 지켜지고 있어요. 의문사, 그리고 조동사 아니면 본동사, 비동사, 그리고 주어,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4번은요. 그 열쇠를 어디서 찾았니? 그래서 어디에서니까 의문사 중에 where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찾다라는 일반 동사니까 역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인 do 종류를 쓸 건데 찾았니? 과거니까 did가 보여요. 그래서 where did 그 주어 you find the key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 익숙해졌어요. Where did you find the key? 5번은 언제 그가 여행에서 돌아올까? 언제 역시 보이죠? 언제라는 의문사는 when일 거고요. 여기는 바로 조동사가 보여요. 그냥. 그래서 when will 조동사 다음에 주어 쓸 거고요. 조동사가 있으면 이제 동사 원형이 있겠죠. return.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when will he return from the trip? 그래서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나머지. 이렇게 완성하면 됩니다. 6번은 넌 학교에 매일 어떻게 가니? 어떻게 눈에 띄죠? 그래서 의문사 how를 쓸 거고요. 그리고 역시 go라는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 라인인데 매일 가는 거니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건 우리가 현재 시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얘도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how do 주어는 you 그리고 진짜 동사 원형으로 go to school every day로 쓰면 되겠죠. How do you go to school every day? 마지막 7번은요. 10번은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너라고 해가지고 막 you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니까 how를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할까 봤는데 동사가 is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is를 써야 되는데 is you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고민해보면 how is everything을 오히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어떻니? with you. 이게 전치사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how are you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런 문장도 많이 쓰거든요. How is everything? 모든 게 어때? With you. 너랑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는 잠깐 헷갈렸던 게 how 뭔가 you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비동사가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차례 생각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의문사는 일단 how를 써준 다음에 그리고 비동사는 이제 얘가 본동사였기도 하지만 본동사든 조동사든 비동사를 쓰니까 how is까지 쓰고 you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 번쯤 생각했어야 되겠죠. 그래서 how is everything? 모든 거 어때? with you 이렇게. 그래서 너 모든 게 어때? 그러니까 너 잘 지내고 있니? 이걸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practice 3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열 문제이긴 했지만 나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문사를 쓰는 의문문에서 의문사 쓰고 그 다음에 조동사 아니면 비동사
본동사인 비동사 쓰고 주어 쓰고 그 나머지를 챙겨 쓰면 된다라는 것을 복습하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도 약간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베키하고 토니가 많이 등장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베키의 대답을 보고 토니의 질문을 완성하세요. 역시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건데 여기 부분에 이제 한 단어가 아니고 이제 두 단어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예를 한번 볼까요? 1번 My best friend is Carrie. 얘의 제일 친한 친구는 캐리래요.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건데 Your best friend. 그럼 누구니? 일 테니까 의문사 중에 who 그리고 여기 이제 동사, 조동사나 아니면 본동사, 비동사 그거 쓰는 걸 물어볼 텐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생각할 게 되게 많아서 2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같이 볼까요? Your birthday 뭐 이런 건데 My birthday is August 10th. 그러면 얘 생일을 이제 말했죠. 그러면 얘는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언제인지가 궁금할 테니까 의문사 중에 when을 쓸 거고요. 동사는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 지금 is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도 따라서 when is your birthday? 너 생일이 언제니? 이렇게 될 겁니다. 2번은 할만했죠. 3번은 the concert. 뭐 콘서트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it was great. 좋았어. 어땠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사 중에서는 how를 쓸 거고요. 대답을 봤더니 비동사 있네요. 우리도 그렇게 쓸 거예요. How was the concert? 이거 was는 얘가 과거니까 우리도 과거로 따라서 써야 되겠죠. How was the concert? 콘서트 어땠어? 그랬을 때 얘가 대답이 It was great. 되게 좋았어. 4번은요. You buy those shoes. I bought them at a department store.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샀는데 백화점에서 샀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아마 신발들을 어디서 샀는지를 물어보는 거겠죠.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샀는지를 물어볼 건데 where 이걸 쓰는 건 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를 뭘 써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buy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쓰는 조동사인 do 라인을 써야겠다.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do, does, did 중에 뭘 쓸까? 여기를 봤더니 bought, 샀다, buy의 과거형이죠. 그럼 우리도 과거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did you bu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사실 약간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안 나오는데 괜찮아요. 생각해내서 뭔가 좀 이렇게 사고 과정 거쳐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유가 왜 did를 쓰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볼게요. You late for school today. 뭔가 뭐 늦었다 이런 거 같은데 I got up late this morning. 나 늦게 일어났어. 왜 학교에 늦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why를 쓰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 이거 한 방에 맞췄으면 대단한 겁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헷갈려요. 많이 제가 겪어보면 많이 틀려요. 어떤 면에서 틀리냐면 I got up late this morning. 나 오늘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여기 지금 why를 쓰는 거는 잘 써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동사를 뭐를 쓸 건지 그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late가 얘가 쓰이는 문장을 나 늦었어. I am late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얘가 비동사랑 쓰이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상황에서 비동사를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 비동사가 쓰이지 않았는데 이거를 얘가 형용사니까 I am late, she is late 이런 걸 생각해서 비동사를 같이 써야지까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why를 쓰고 비동사를 써야지. 근데 비동사 중에 am, are, is, was, were 거기까지 갔다고 해서 그 중에 뭘 쓸 거냐 그건데 you니까 are 아니면 were겠죠. 근데 오늘 학교에 왜 늦었어? 과거로 물어봤으니까 나 늦게 일어났어.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래서 why were you late까지 가야 되는데 쉽지 않았죠. 여기 뭐 why did you로 착각할 수도 있고 why are you로 착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착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late는 형용사여서 우리가 계속 그거 헷갈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I am late 쓰니까 비동사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까지 가면 그래도 많이 간 거잖아요. 비동사 중에 고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Why were you late? 왜 늦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6번을 볼게요. 일단 your favorite soccer player 이렇게 물어봤고 my favorite soccer player is 손흥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서 얘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니 할 것 같으니까 who는 쓸 것 같고요. 여기 비동사 우리도 따라 써보면 Who is your favorite soccer player? 누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니? 괜찮네요. Who is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7번에 You do last night. I studied English. 뭐 했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요. 그럼 what를 넣어주면 되고 동사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do 일반 동사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do라는 조동사를 쓸 건데 했어라는 과거형이니까 우리도 과거로 did를 써주면 What did you do last night? 익숙한 문장이죠. 8번은요. You want to visit next summer. I want to visit Hawaii. 그러면 어디를 방문할 건지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죠. 그래서 where라는 일단 의문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를 뭐 쓸까 봤더니 want 일반 동사예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do라는 조동사를 쓸 거고요. 원하니 다음에 가길 원하니 그러니까 뭐 그냥 현재형으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ere do you want? 어디 가기 원하니? 왜냐면 지금 원하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Where do you want to visit next summer? 가는 게 이제 다음 여름이지 지금 원하는 게 다음 여름은 아니니까. 그래서 원하는 건 지금이니까 현재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Where do you want? 너 어디를 원하니? To visit next summer. 다음 여름에 어디를 방문하길 원하니? 이렇게 물어봤고 I want to visit Hawaii. 하와이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한 거죠. 두 개가 남았습니다. 9번은 The teacher leave the classroom. 대답이 He left 30 minutes ago. 그러면 언제 떠났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네요. 그럼 언제니까 의문사는 when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left, leave 막 이렇게 나오는데 leave가 떠나다죠. 그럼 얘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 do 라인을 써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do, does, did 중에 뭘 쓸까? left, 떠났대요. 그러면 과거형이네요. 그래서 언제 떠났니?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did라는 과거형을 써야겠다. 그래서 when did the teacher leave the classroom? 그래서 교실에서 언제 나가셨니? 30분 전에 나가셨대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You finished your homework so early. 대답은 because I wanted to watch television. 네,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왜 이렇게 숙제를 일찍 끝냈니?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왜니까 why를 쓸 거고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finish라는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인 do를 쓸 거고요. do, does, did 중에 얘가 wanted 과거형으로 쓰니까 우리도 과거형. 왜 이렇게 빨리 끝냈니?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Why did you finish?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길고 험한 여정이었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저번 시간 이제 yes, no 의문문이 만약에 안 돼 있다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순의 내용은 익숙하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설명을 한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는데 그래서 일단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살펴봤는데 그 형태는 의문사를 맨 앞에 써주고 그 다음에 어순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그리고 본동사 비동사가 있으면 그 본동사 비동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나머지를 쓰면 되고 하나 더 이렇게 추가로 얘기했던 것은 만약에 주어 부분을 물어보고 싶으면 그냥 의문사를 그거 바꿔주면 끝이다. 그게 의문문 끝이다. 라는 것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긴 내용이었지만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굉장히 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오늘 한 것만 해도 의문문 우리가 한 30개는 본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약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라는 그 연습도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의문문으로 일단 굵직한 의문문은 끝났어요. 이제 아니구나 간접 의문문이구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부가 의문문이라는 조금 간단한 내용으로 잠깐 쉬어갔다가 이제 간접 의문문에서 터뜨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같이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